수요 특강 9.17 여러분이 궁금한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수요 특강 9.17입니다. 오늘은 대선 주자들에게 바란다. 선거에 대처하는 기독교인들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대전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공동대표 대전 한신교회 김영기 장로의 특강을 전해드립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런 대선은 처음이라는 말이 생소하지도 않을 만큼 최악의 막장 대선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최악 중에 최악을 뽑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혹평 속에 어떤 열기도 희망도 감동도 없는 이상한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후보들이 호감을 갖지 않는다고 투덜대지만 진짜 문제는 후보들에게 미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의 길을 헤매고 있는 것 같아 심히 걱정입니다. 세계는 자기 국익주의로 개편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준비가 지금 되어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통령의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층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유력 후보 양 진영은 선거 전략에 고심하고 있지만 내놓으라 하는 묘수가 없으니 사사건건 상대방 흠집만 들추어내고 있으니 보고 있는 국민은 한심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여야 진영이 결집하면서 부동층이 점차 줄어드는 것이 역대 선거에서 보았던 일인데 이번 선거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에 있어 역대 대통령 선거와 비교를 하고 싶어도 비교할 선거가 없을 정도로 이번 대선은 앞이 안 보입니다. 유력 후보 두 사람 모두 국회의원 경력이 전혀 없어 다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불안감까지 있어 후보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환경이다 보니 후보 배우자까지 의혹과 논란에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의 면면과 국정 철학과 5년의 국가 운명을 맡겨도 될 것인지를 보고 판단하기도 모자란 이 시간에 후보 부인 이야기로 서로가 흠집 들추어내기 경쟁만 하고 있으니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지 대통령 부인을 선거하는 건지 이제는 국민도 헷갈려 그 속에 빠져드는 것 같아 걱정이 더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인 유권자가 정신을 차리고 바른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선거판이 아무리 저급하다고 해서 유권자마저 저급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자존심 상하는 일은 지난 2월 8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지가 20대 한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 추문, 말다툼, 모욕으로 얼룩진 한국 대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역대 최악이라는 혹평을 내놓았습니다. 보도 내용의 유권자들의 연령, 성별, 계층 간 분열이 커지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정치에 불신을 느끼고 있어 차악을 뽑는 선거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어 선택한 후보가 승리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유권자들이 선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혹평을 들을만 하다는데 국민은 화가 더 나는 겁니다. 20대 대선은 후보나 그 가족이나 도덕적 잣대가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결국 국민은 그 두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차선의 선택도 아닌 차악의 선택을 강요하는 이번 20대 대선이야말로 너무 씁쓸하기만 합니다. 여야 후보와 가족의 도덕성,
인성 문제를 놓고 이전 투구가 벌어지며 정책 비전 경쟁은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여야 선거대책위원회도 사실과 허위를 교무히 섞은 주장으로 상대방 흠집 내기에 골몰하여 정책은 뒷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언론까지도 매일 어떤 사건을 터뜨려서 자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튜브가 가짜 뉴스를 많이 양산하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대 대선에서 여야 유력 주자들은 모두가 공정을 말하지만 불평등은 말하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에 대한 대책은 국민의 혈세로 주어지는 재난지원금만 이야기할 뿐 대책은 전무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핑계를 대기도 민망할 정도의 경제 불균형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후보들의 공약은 부동산 정책은 허무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꿈을 갖지 못하고 포기할 정도로 일자리도 없고 결혼하여 아이 낳고 살아갈 수 없는 현실 속에 청년에게 꿈조차 선물할 수 없는 현실성도 없고 구체적이지도 못한 정책에 청년들마저 이번 선거에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답니다. 비호감 선거라는 말이 일반화될 정도로 이번 선거는 극심한 분열 상태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정파만 아니라 국민까지 진영으로 찢어놓고 있습니다. 주술, 무당, 부패, 몸통 이런 단어들만 부각될 뿐 당과 후보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관심을 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란 정당도 보고 인물도 확인하고 정책도 살핀 후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야 할 텐데 차악도 없는 선거라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솔직히 국민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후보가 무엇라고 말하든 투표를 행사하며 권리를 행할 사람은 국민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치 수준은 국민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우선 유권자들부터 정신을 차리고 이번 선거에 바른 후보를 분별하여 투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비호감 대선 탓에 수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3월 9일 대선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결연한 마음을 갖고 투표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투표장에 가기 전 다음 대통령을 고르는 기준을 갖고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투표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물론 정책으로 주권자를 섬기는 후보, 정책과 자질을 꼼꼼히 살펴 코로나19로 붕괴된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회복시키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후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 주민자치 실현의 정책과 비전을 가진 후보를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후보들이 무슨 말을 하든 100% 그 말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공약이 허황된 포퓰리즘 공약인지 국제적으로 볼 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북한과 관계에서 실현 가능하고 국가 이익에 맞는 공약인지 유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팬데믹과 기후변화를 포함한 새로운 현대 위험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을 넘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한 국가적인 해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외교 안보 분야는 미, 한, 중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후보자의 국정 운영 방침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후보자의 외교 안보 공약에 관심을 갖고
잘 살펴봐서 국가의 미래를 맡겨도 될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산업화 이후 현재까지 지구의 온도는 1.1도씨가량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폭우, 가뭄, 폭염, 한파 등 직접적인 기후 요인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 사막화, 온열질환, 냉해, 슈퍼태풍, 전염병, 창궐 등 식량난에 전쟁, 내전 등 심각한 재앙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에서는 전 세계의 탄소 감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감축 목표치를 40% 발표했습니다. 이제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에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법제화하고 기후 위기에 책임 있는 정책을 내고 실천할 의지가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70년 가까이 휴전 중입니다. 서로 다른 이념으로 인해 여전히 분단된 상태이며 전쟁으로 인한 상흔이 국민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휴전 중인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기 위해 평화조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또다시 전쟁은 상상할 수차 없으며 지금처럼 북한과 대화가 단절되고 군사적으로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고령의 이상가족 상봉을 미루어 두는 일은 더 이상 이어가면 안 됩니다. 북한과 대화를 이끌어내고 남북 경제협력을 이루어 남북한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평화시대를 이끌어낼 후보가 누구인지, 그런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잘 살펴봐서 투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국제지정학적 이해관계 속에 놓인 한반도에서 남북의 상호 신뢰에 기초한 자주적 공조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평화는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한반도를 평화의 길로 인도할 대통령이 절실히 요구되고 또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기조는 생명과 정의와 평화라는 복음의 공적 가치를 가지고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감염병 예방을 빌미로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며 의지가 있는 후보인지, 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인권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데 기독교인의 신앙 양심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 종교적 비판의 자유를 침해를 우려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 같은 법 제정을 내세워 갈등을 부추기고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헌법적 가치관을 허물고 동성가족을 가족의 형태로 포괄하려는 건강기본법 개정 등 갈등을 부추기는 후보를 분별력 있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선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 분리 원칙에 역행하는 종교평화법 제정에 후보자의 의중이 어떠한지도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역사적으로 어려울 때 정치인보다도 더 바른 위치에 서서 국가의 어려움으로부터 국가를 바로 세운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중심에 한국 교회의 역사의 변곡점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지금 여기 20대 대선 앞에 우리 모두의 간절함을 모아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플라톤은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너머의 세계까지 볼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너머의 세계까지 보기는커녕 뻔히 보이는 것조차 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호도하는 후보들 대신 유권자가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이 이번 20대 대선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투표는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특히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은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 3월 9일에 투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과 더불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의의 길을 선도할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선택하는 중요한 일이 달렸기 때문에 이번 20대 대선에는 모두가 소중한 유권자로 한 표를 꼭 표하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수요 특강 9.17 오늘은 대선 주자들에게 바란다. 선거에 대처하는 기독교인들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대전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공동대표 대전 한신교회 김영기 장로의 특강을 전해드렸습니다. 특강 내용을 다시 듣길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오후에 만나 채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